자,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정말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그냥 선물이요, 선물. 세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이제 그 10번, 11번, 12번은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은 사실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긴 한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나트이면 Q이다가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R이면 나트이다가 3이거든. 이걸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건지는 그냥 취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는 가만히 냅두고 얘를 이제 Q이면 R이다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상단육부로 연결해서 나트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랑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진리집합 P 여집합이 Q에 포함되고 Q가 R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조금 못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여가 Q에 포함된다는 그냥 이렇게 그렸어. P여가 있고 Q가 이렇게 있게. 근데 Q가 R 여에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R과 Q가 서로 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이 이제 포함되는 건 사실은 꽤 좋은 거거든. 다시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B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말은 이거는 A 교 B가 공이다라는 말로 항상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좋긴 합니다. 괜찮니? 그런 얘기 아니야.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B 바깥에 누가 있어? A가 있는 거잖아. B 여집합에 A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R 교 P, 그러니까 R이랑 P는 이 P 여집합 바깥이니까 요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잖아, 맞지?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혹은 이렇게 가도 괜찮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 P면 나 R이다였으니까 R이면 P이다가 되어서 3이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오케이. 자, 니은은 어떻게 니은? R 여집합은 이거 바깥이고 거기랑 Q랑 합치게 되면 R 여집합이 되는 거지. 이거는 어디지? 여기 이거구나. 여기 R 여집합에 Q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 어떻게 디귿은? 이것은 여기 이미 써놨네. P여가 R에 포함된다고. 맞습니다. 그럼 리을은 P여 합 Q가 P여 집합 이 친구랑 Q랑 합치게 되면 Q가 나와야지, 맞지? Q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Q가 나와야 되는데 Q가 아니라 하나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음은 P에서 R을 빼게 되면 P가 이거 바깥이잖아, 맞지? 거기서 R을 빼게 되면 이게 그냥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굳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이 친구에서 우리가 R이면 P다가 되어서 결국 라지 R이 라지 P에 포함되는 구조니까 결국 이제 P에서 R을 빼게 되면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비읍을 보게 되면 비읍은 이제 Q가 R에 포함되는데 여기 이미 써놨네요. 기억도 참이다. 13번은 아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사실 1번 선지는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2번 선지가 참이라는 게 너무 이제 확실해서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았던 거고 1번 선지는 꽤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자, 1번 봅시다. x가 양수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왔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원칙은 치환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고쳐 쓸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씁시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고치는 게 1단계 할 일이야.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제 치환을 한다고 했잖아. x 더하기 x분의 1을 쌤이 이제 t로 치환했다고 하자. 근데 치환하면 뭐 체크해야 돼? 범위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에서 이 친구의 값은 2 이상입니다. 산술기하 쓰라고 0보다 크다를 준 겁니다. 치환할 때 항상 범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될 거고 완전수로 보시게 되면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어서 최소값이 1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데 우리는 어디부터 살아있다고? 2부터 살아있다고. 2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살아있는 그래프야. 이것만 살아있는 그래프야. 따라서 이때의 함수값이 2이므로 최소값은 2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게 거짓인 겁니다. 오케이?
얘는 어려운 선지 맞고 중요한 선지 맞습니다. 맞지? 사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2번이 참이라서 그리고 그게 좀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해서 아마 답을 맞추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3번은 둘 다 흡수면 이제 그 뭐지? x와 y의 대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4번은 이제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다는 말은 x랑 y랑 같다랑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 두 개가 생겨서 이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5번도 뭐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선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좀 애매했던 선지 있는 사람, 시험장에서 그 애매한 선지 때문에 시험을 틀릴 수 있습니다. 맞지? 다 괜찮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요. 네 번째 페이지는 그 15번 문제는 아까 쌤이 이제 FF는 I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유한계, 그러니까 정규역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개수세기 문제로 바뀔 건데, 함수세기 문제로 바뀔 건데, 이제 이거 정역이 이제 실수, 이건 실수의 부분집합. 어쨌든 이렇게 잡힌 연속적인 실수가 잡히게 되면 쌤이 이제 외우자라고 했었죠. 함수가 자기 자신 함수 세 가지. y는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p 분의 k 더하기 p꼴. 즉 점근선의 교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바로 이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5번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입니다. 맞지? 결국 정리하면 이제 x 빼기 y는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1,1이 정근선의 교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은 f 합성 f가 뭐라고? i라고 준 겁니다. 결국은 거기 주어진 모든 합성 횟수가 뭐야? 홀수지. 그러면 이 함수는 f2는 i고 좀 품 있게 써볼까? 따라서 이 함수는 f2n은 f가 되고 f2n-1은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f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 위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무슨 수야? 홀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f에다가 차례대로 3과 4가 1을 넣으라는 얘기죠. 맞지?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은 5p 사하면 되고 17번은 5c 사하면 되는 거지. 저런 친절한 문제를 18번도 잘 풀었을 거고 19번은 이제 함수가 된다는 말은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느 범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공역 안에 속해야 됩니다.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수가 누구야? 1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f1이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a 그리고 f4가 최소값이 되겠지.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a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이 공역에 속해야 된다. 근데 공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0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fx는 함수값을 보니까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8 더하기 a고 제일 클 때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일 건데 이 친구가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10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 그러면 정리되기를 a가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정리되기를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가능한 a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번은 이제 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도 증가해야 되고 증가하기 위해서는 a 더하기 음수면 되겠지. 이게 끝입니다. 21번은 약간 이제 요거가 약간 쌤도 뭐지 하고 봤는데 그냥 이런 함수지. h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주어진 친구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못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h와 1차 함수로 구하니까 여기를 이제 뭐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하는 거지. 약간만 잘 관찰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t 마이너스 1이 되고 요식을 잘 보면 얘는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서 t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정리되기를 마이너스 2배의 t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t 더하기 얼마야? 3이 되겠네. 그래서 ht가 마이너스 2t 더하기 3입니다. 그럼 h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써도 괜찮아. t는 어떤 실수를 대표하는 것에 불과해서 물론 이 함수가 그
정의역이 제한됩니다. 원래 요 t를 처리할 때 범위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hx는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히는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2번은 우리가 이제 직선과 유리함수의 관계지. y는 x-3분의 1 더하기 2와 y는 mx-3m 더하기 3. 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직선과 유리함수는 이제 교점 찾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면 연립하면 끝납니다. 연립을 합시다. 자, 그러면 x-3분의 1은 mx-3m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1은 mx-3m 더하기 1 곱하기 x-3이 될 겁니다. 자, 열심히 정리를 하게 되면 mx 제곱, 그 다음에 쌤은 혼자 볼 때는 이제 다 썼는데 지금 항상 잠깐만 하겠습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6m 더하기 1x 그리고 더하기 9m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의 실근이 몇 개기를? 교점이 한 개기를, 실근이 한 개기를. 근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경우를 나눈다. 최고 차항 개수가 미정일 때는 경우를 나눈다 원칙이지. 그래서 m이 0일 때와 m이 0이 아닐 때로 나누는 겁니다. m이 0일 때는 1차 방정식이 되어서 1차가 되어서 이쪽은 한 개를 가지고 있어. yes. 자, 이제 m이 0이 아닐 때는 몇 차가 되는 거지? 2차가 되는 거지. 2차가 되고 이제 우리는 판별식이 0이 된다고 풀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36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1은 는이 아니지 빼기 4 곱하기 m 곱하기 9m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 36m 제곱을 빼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m 더하기 16m이 나서 4m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알파고요. 이 친구가 베타인 거지. 그래서 4알파 더하기 3베타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 문제를 2개나 냈거든요. 자, 23번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지. 그래서 이제 fx는 i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건 일반형일 때는 뭐라고 했었지? 분자의 1차항 개수와 분모의 상수항을 더하게 되면 0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a 더하기 a 제곱이 제로. 따라서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a가 0이라고 하자. fx는 x분의 b가 될 거고 얘가 6,4를 지난데 그러면 이제 4는 2분의 b가 되니까 b는 8이 될 겁니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합시다. 그러면 fx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2,4를 지났는데 4는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b래. 그래서 b가 14가 될 겁니다.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13이 될 겁니다. 다 자리하고 있지. 쌤이 막 엄청 빠르게 풀어서 어렵고 그런 거 아니지. 도현아. 네. 할만했어?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어? 시험이 원래 그렇습니다. 쉽다고 해도 이제 아예 쉬우면 이상하잖아, 맞지? 학교 시험은 별별 어쨌든 그걸 매겨야 되잖아, 맞지?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 자, 그리고 이런 시험의 특징은 어느 실력이 어느 수준을 딱 넘으면 진짜 쉬운데 어느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전부 다 애매하게 안 풀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자, fx가 주어지길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gx가 주어지기를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자, 그리고 0부터 3, 4에서 이제 새로운 합수 y는 이제 g 합성 fx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을 구하실 때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대입해도 풀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고2가 되어서야 가능하겠지. 그럼 이제 합성되면 치환하는 겁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 구조는 이거야. 그러니까 x가 먼저 f를 만나고 그 결과가 g한테 들어가는 거지. 난 x를 f에다 집어넣어서 f의 범위를 찾고 그 값의 범위를 다시 g에 들어가서 함수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일단 먼저 f의 값의 범위를 찾아볼게. 네, x가 0부터 3, 4이네. 그럼 f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뭐 이차함수 그리게 되면 꼭지점이 1,1이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x의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제일 작을 때가 1이 될 거고 꼭지점이 들어있으니까 제일 클 때는 3에서의 함수값이구나. 그래서 18 빼기 12 더하기 3을 하면 9가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값의 범위가, 이 친구 f의 값의 범위가 1부터 9까지입니다. 그럼 1부터 9까지 값이 g에 다시 대입되는 거야. 그럼 이차 함수를 다시 그리게 되면 g는 이제 꼭지점이 2, 얼마가 돼?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는군요. 자, 이런 함수인데 1부터 9 사이 값이 들어가는 거야. 1부터 9 사이 값을 넣는 거야. 아, 그러면 5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9에서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그래서 9를 집어넣게 되면 81 마이너스 81 더하기 36 마이너스 4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4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4가 될 겁니다. 괜찮니? 네, 이제 이거는 보통은 풀 때 이렇게 많이 풀겠지. 뭐 fx를 t라고 하자. gt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t의 값을 범위를 구했더니 아까 여기 썼던 뭐 1에서 9까지가 나온 거죠. 그리고 gt의 값의 범위를 다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 처리하는 방식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야. 대입되어서 1부터 9까지 나오고, 그래서 풀었더니 마이너스 44부터 이제 g가 5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합성함수에 대한 사고는 고1 때가 끝이 아니고 수능 치는 그날까지 너희랑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쌤이 사실 이게 최신 트렌드가 아닐 때도 계속 이제 문제에 어떻게든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명명 만들 때도 그렇고. 사고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 이런 생각 자체. 코코야. 어쨌든 자, 25번 봅시다. 25번은 이게 찍어서 만든 애들이 좀 있나봐. 그래서 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제를 다 풀었는데 마무리가 좀 쉽지 않아. 그게 약간의 어려움. 여러분 아는 문제잖아. fx가 ax 더하기 a고, 그리고 쌤 봤을 때 이 문제 만드는 사람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잘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 봅시다. f합성치는 대치합성.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값이 아니고 하나만 값이 존재하거든. 그럼 최소값이랑 워딩을 쓰면 적절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여튼 풀어봅시다. 얘를 여기다, 아니면 이제 훨씬 더 어려웠는데 쉽게 바꾼 걸 수는 있어. 그럼 또 이제 쌤이 너무 이제 설레발 친 거고. 자, 어쨌든 이제 f 합성지는 뭐야? g를 집어넣는 거지. a 마이너스 bx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g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거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ax 더하기 a. 이게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대입하면 됩니다. 아, 참. 이렇게 틀린 친구도 좀 있는데, 이거 1차 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a도 b도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abx 더하기 ab 더하기 a는 마이너스 abx 그리고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이렇게. 얘가 항상 성립한데 이제 이 친구랑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2ab는 b 빼기 a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식이 이제 뭐 까봤더라. 까먹었다. d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서 이 식구 나름 잘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a제곱이야. b 빼기 a의 제곱이라고 쓰고 4a 제곱 b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최소일까? 이제 이거를 놓친 학생들은 A0, B0 넣으면 여기 00, 00 성립하니까 오케이, 너가 답이다 하고 끝낸 친구들이 좀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건 아니겠고 최소가 되는 건 1이면 되겠지 뭐. 4 해서 맞은 친구들이 좀. 네, 답은 4야. 답은 4야. 사실은 이제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성립이 안 해. 아니, 여기 1 넣으면 0이잖아.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2잖아, 맞지? 성립하지 않아, 알았지? 근데 답은 4는 맞아.
사실은 이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건 이제 정확하지 않은 풀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좀 더 직관적인 풀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정수를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식을 만드는 거거든. 정수는 분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값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샥 넘기게 되면 뭐지? 2a 더하기 1b가 거꾸로 썼네. 얘를 넘기게 되면 2ab 더하기 a는 b가 되어서 얘를 이제 b로 묶어내게 되면 2a 더하기 왜 이렇게 썼지? a로 묶어내면 2b 더하기 1 a 곱하기 2b 더하기 1은 b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a는 이제 2b 더하기 1분의 b가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얘가 정수가 되고 싶어. 근데 생각해봐. 2b 더하기 1이 클까 b가 클까? 절대값이. 일반적으로 2b 더하기 1이 절대값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의 제일 작은 자연수를 봐. 어차피 0은 안 되니까. 그렇지? 1로면 어떻게 돼? 3분의 1이니까 정수가 아니지. 근데 b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보면 정수가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소율이 이해했어, 지금? b 한 1억 5천만 좀 넣으면 되나? 그래도 안 되잖아. 분모가 훨씬 크니까. 오케이? 근데 b가 음수를 넣어봐. 그럼 될까? 돼. 근데 b가 마이너스 2만 되어도 분모의 절대값이 분자의 절대값보다 커서 무조건 그 양의 정수가 될 수가 없어.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야지만 정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사실은. 이해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a 값이 1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 나쁜 풀이 아니야, 알았지? 원래 이제 어떤 그 등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정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식이야. 모범적인 풀이 알았지? 모범적인 풀이.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모범적인 풀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기억하니? 오,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부정방정식은 원래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내가 이제 얘를 묶어서 정리하면 2b 더하기 1 빼기 b거든. 근데 원래는 이게 묶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묶어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양변에 1을 묶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여기다가 뒤에 여기 2b 더하기 1 필요하잖아. 그럼 빼기 1 더하기 1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요 1은 넘어가고 여기 2b 더하기 1이 생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하기 2b 더하기 1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a 마이너스 1 곱하기 2b 더하기 1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그러면 가는 게 두 가지밖에 없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거나. 근데 두 번째는 안 돼. 두 번째는 안 돼. 왜냐하면 a와 b가 모두 0이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거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대입하면 이 값이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맞지? 정수조건을 푸는 경우는 저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겁니다. 쌤 봤을 때는 그냥 공신 특유의 약간 쪼가 들어간 문제고 출제를 아주 나이스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지? 이런 평가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총평 알겠지만 쌤 봤을 때 잘하는 친구들 기준, 그러니까 1등급이 안정적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쉬운 시험 맞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복병들이 있을 거고 쌤은 기존은 아직 쌤 기존은 그 복병들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었거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인지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래야 시험장에서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 오늘 개성고도 시험을 쳤잖아. 맞지? 그런데 사람마다 다 고점과 저점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앞으로 뭐 몇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이 너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100%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경험상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70%만 알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에 답이 있어 쫙 하고 푼단 말이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운이 나쁜 날에는 그렇게 짭짭짭인데 다 다른 선지 나와. 진짜 그럴 수 있어. 가능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내가 저점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아까 누구지?
지워버렸는데 14번 그건 사실 쌤은 꽤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x 더하기 x분의 1 치환하는 거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다행히 이제 너무 친절한 선지가 뒤에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괜찮아. 만약 그게 답이었으면 거짓인 걸 찾으시고 하고 그게 답이었으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을 수도 있으시죠. 아니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리고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